안녕하세요. 수요 예측 잇몸으로는 버틸 수 없었다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퀵커머스 물류 플랫폼에서 발주부터 재고 수불부까지 물류 인바운드 프로덕트를 관리하고 있는 PM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퀵커머스 물류 플랫폼에서 고객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PM 이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5가지 순서로 저희의 2년간의 수기 업무 자동화 여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퀵커머스 물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현수님이 그야말로 잇몸으로도 버틸 수 없었던 수기 업무의 문제점과 첫 번째 핵심 문제였던 복잡성을 수요 예측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였던 업무의 단절과 연산 한계를 권고 발주와 이관 요청 과제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동화 회고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결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민 퀵커머스 물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배달의 민족 비마트에는 비트로지라는 물류 플랫폼 브랜드가 있습니다. 비트로지는 마스터, 수요 예측, 발주, 정산 등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인바운드 영역부터 주문, 센터 관리, 출고 영역 등 풀필먼트를 관리하는 아웃바운드 영역까지 물류 프로덕트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DM, SPS, SCM, WMS, OMS 등등 다양한 물류 프로덕트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프로덕트 소개는 작년에 있었던 오아콘 2024년 퀵커머스와 물류 프로덕트, 종이에서 로봇까지 세션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SPS와 SCM이라는 도메인에서 자동화를 이뤄낸 경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퀵커머스의 특징을 바로 다음에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하고 저녁으로 카레를 끓이려고 하는데 아플싸, 당근을 놓고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옷 입고 마트에 가자니 너무 귀찮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비마트를 켜고 저희 당근을 주문하게 되면 우리 집 앞까지 30분 만에 당근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 앞까지 오게 되는 걸까요? 먼저 당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 즉 공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급사에게 당근을 주문해서 받아오고 보관할 창고, 물류기지인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택배라면 이 DC에서 고객에게 바로 당근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배민의 비마트는 퀵커머스에 해당하죠. 30분 만에 고객에게 당근을 가져다 줘야 되다 보니 DC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의 집 근처에 운영될 피킹패킹 센터들, 즉 PPC들이 필요했습니다. 보시면 꼭 편의점처럼 생겼죠. 이런 PPC들은 도심 속에서 작은 점포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공간이 매우 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뤄야 하는 상품의 종류는 매우 많죠. 오늘 들어온 신선식품은 내일이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퀵커머스에서는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출고하는 아웃바운드 물류뿐만 아니라 공급사에서 상품을 가져오고 DC에서 PPC로 상품을 이동해 줄 수 있는 인바운드 물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퀵커머스 인바운드 물류에서는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퀵커머스 인바운드 물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당근을 다시 예로 설명드릴게요. 물류기지인 DC에는 당근이 5개가 있고 PPC에는 당근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영역은 말 그대로 고객이 당근을 몇 개를 주문할까를 미리 계산으로 예측하는 영역입니다. 예시에서는 고객이 10개를 주문한다고 수요 예측을 했어요. 이관 요청은 DC에 미리 확보해둔 당근들을 PPC로 잘 분배해서 옮겨주는 것을 의미해요. 수요 예측이 10개로 됐는데 PPC에는 지금 재고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7개는 이관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 발주는 이 수요 예측과 이관 요청까지 모두 고려해서 공급사의 상품을 주문, 즉 발주하는 것을 권고해 주는 거예요. 이관은 지금 7개를 해야 하는데
DC에는 재고가 5개밖에 없으니 적어도 2개는 공급사에 발주를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수요 예측, 권고 발주, 이관 요청 3가지 업무가 바로 고객에게 당근을 보내기 위한 인바운드 물류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 중요한 일을 그야말로 잇몸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현수님께서 이 문제점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즈니스 초기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엑셀은 저희가 초기에 실제로 수요 예측을 할 때 사용했었던 엑셀의 일부입니다. 비마트는 사업 초기에 수요 예측과 발주 등의 인바운드 업무 대부분을 이러한 엑셀로 진행했습니다. 이 엑셀은 기존 유통업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노하우가 들어가서 만들어졌죠. 빠르고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로직이 수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좀 쉽게 적용하고 도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초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비마트에서 처음에 판매하던 상품들은 이런 과자나 라면, 생수 같은 비교적 보관이 편리하고 쉬운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보관과 유통의 리스크가 낮아서 재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좋은 상품들이었죠. 이후 저희는 더 많은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상품군을 넓히면서 우리의 강점인 빠른 배달이 가장 가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근이나 양파 같은 식재료부터 정육, 계란, 과일 같은 신성식품까지 상품의 취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전보다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가 까다로워졌고 비마트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 수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비마트는 근거리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수도권을 넘어서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까지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때 엑셀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즈니스가 계속 확장되고 변화함에 따라서 엑셀로 하는 업무의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는 저희가 겪었던 핵심 문제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매일 수요 예측부터 발주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담당자는 촉박한 시간 안에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는 압박감을 느껴야 했었죠. 저희 회사는 이제 사내 PC로 랩탑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수요 예측 업무가 랩탑으로는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이 담당자는 전용 보사형 데스크탑을 별도로 지급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가 그 코로나 같은 그 특수한 상황에서 재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담당자는 이 무거운 데스크탑을 들고 집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수기로 하는 업무는 근무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사업이 성장할수록 담당자의 업무도 많아지다 보니까 좀 사람이 실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인력 대비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상황들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엑셀 기반의 수요 예측은 그 수요 예측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요 예측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통계적 기법이나 ML 같은 고도화된 로직을 적용할 수 없었고 그렇다 보니 수요 예측의 계절적 이슈라던가 판매량 증감 추세들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저희 최근 3년간 아이스크림 카테고리의 판매량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7월, 8월에 되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9월에는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엑셀로 하는 수요 예측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담당자가 수기로 보정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요 측의 복잡성은 더 이상 엑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의 단절인데요. 저희 비마트는 상품을 직접 매입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공급사에 일정량의 발주량을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승인 절차들이 필요한데요. 초반에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승인 절차들을 이메일이나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지라 등을 통해서 승인 이력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이력 관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는 인바운드의 업무 시작과 끝이 연결되지 않는 단절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물리적 연산의 한계인데요.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각 지점에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과 상황에 대한 계산이 엑셀에 수식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예시는 이런 복잡한 수식으로 엑셀 내에 여러 시트와 셀에 거쳐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됐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엑셀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었고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들을 저희는 크게 세 가지 과제로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수요 측 자동화를 통해서는 수요 측의 복잡성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고요. 권고 발주 자동화를 통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의 단절을 해결해서 각 업무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관 요청 자동화를 통해서는 엑셀 수식의 물리적 연산 한계를 풀고 결국엔 이 모든 과제들이 다 연결이 돼서 사람이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이 인시 비효율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저희가 각각의 과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잡성을 해결한 수요 측 자동화입니다. 수요 측을 플랫폼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저기 불이 나고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금방이라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스템을 한 번에 새로 도입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서비스가 이미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었죠. 저희가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배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끈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지금 여기저기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소방차를 기다리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바가지로 눈앞에 불부터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올 시간을 벌어야 됐죠. 저희는 한 번에 자동하기보다는 당장 운영에서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수기로 하는 수요 측 프로세스를 잘게 쪼개서 어떤 구간에서 시스템으로 대체할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수요 측으로 업무를 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인데요.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상품과 지점, 판매량 같은 데이터들을 엑셀 어드민에서 각각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한데 모아 엑셀에 입력해서 전처리를 했습니다. 전처리는 시계열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 이후에 수요 측 로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수요 측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로모션이나 사용자의 의지치 등 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요 측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가장 반복이 많고 리스크가 컸던 바로 앞단에 어드민에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터 데이터는 조회 시점을 맞춰서 기준을 통일했고 수요 측 대상이 되는 상품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에서는 상품의 할인이나 결품 등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상치 등의 판매량들을 제거해서 노이즈를 없애고 시계열 데이터를 안정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매일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가공해서 다시 엑셀로 붙여넣고 하던 수기 업무들이 모두 사라지고
업무 속도가 향상되면서 수요 측 정확도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좀 빠르게 구현했던 프로덕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분명하게 있었는데요. 매일 반복하던 2-30분의 수기 업무를 제거하고 결품률을 35%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매출은 17%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매일 사람에 의존하던 작업이 시스템으로 옮겨지면서 휴먼 에러 리스크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적 성과도 있었지만 저희 프로덕트 입장에서는 사용자에게 먼저 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후에 만들어질 플랫폼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저희 수요 예측 자동화 플랫폼은 한 발짝 더 나아갔는데요. 먼저 저희가 했던 거는 이 시계열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이런 계절적 변화와 추세적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했는데요. 기존에 수기로 하던 엑셀 수요 예측은 겨우 4주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서 수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요 예측 모델을 다각화했는데요. 단일 모델을 사용하는 제한적 환경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하는 수요 예측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이를 서로 경쟁시키고 가장 나은 수요 예측 결과를 내는 모델, 즉 예측값과 실제 결과에 가장 가까운 모델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의지치도 반영을 했는데요. 수요 예측이 이제 담당자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용자의 여러 의지값들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의 니즈와 사용자의 니즈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었죠.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한 뒤에는 당연하게도 검증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수요 예측 같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후반부에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듯 데이터 산출물들이 합쳐지면서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사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 케이스들이 나와서 그게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추가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급한 불을 끄는 과제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에서는 이 데이터 검증 기간을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포함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전에 모든 예외 케이스와 요구사항들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데이터 검증 기간에서는 항상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어쩔 수 없이 오픈 일정이 정해지고 그 일정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오픈 일정에 맞춰야 되는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 PM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수요 예측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방사형 차트는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여러 수요 예측 모델의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선이 중앙으로 모여 있을수록 오차율이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개별 모델들의 결과는 카테고리마다 천차만별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해서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보시다시피 빨간색의 결과는 가장 중앙에 모여 있어서 다른 모델 대비 더 높은 수요 예측, 더 낮은 수요 예측 오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 저희의 수요 예측 오차율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10% 정도 개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결품과 폐기율도 함께 좋아져 비즈니스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아침에 시간에 쫓겨서 수요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던 기존 업무 환경에서 벗어나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수요 예측 결과를 출근하신 다음에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 업무 시간이 매일 1시간 30분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기 업무로 낭비되는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같은 데이터량 대비 한 50% 정도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향후 플랫폼의 확장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동화를 통해서 휴먼 에러 리스크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었고 일부분에서는 담당자의 경험과 인사이트도 같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 담당자는 기존의 수기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산출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재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적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수요 측 자동화 여정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고요. 이어서 회원님께서 발주와 이관 여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업무 단절과 연산의 한계를 어떻게 권고 발주와 이관 요청 과제에서 해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가 단절되는 상황이 가장 문제였던 권고 발주의 기존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발주량을 산출하는 SCM 팀에서 이렇게 엑셀로 매일 아침마다 공급사에 상품을 몇 개를 주문을 할지 수량을 계산을 해주시고 슬랙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MD분들한테 이 발주량을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MD분들이 그걸 보고 혹시라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라라는 또 업무 툴을 사용해서 요청서를 작성해 주시죠. 그럼 발주를 주관하고 있는 MD 운영팀이 이 요청서를 또 확인을 하시고 한 번에 이력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이걸 수기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MD 운영팀이 이 엑셀로 최종 취합한 발주서를 만든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발주가 끝나게 되는 권고 발주 프로세스였습니다. 보시면 수십 명의 담당자들이 정말 많은 업무 툴을 오가면서 시스템이 없어서 말 그대로 땜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땜질 릴레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나머지 원래는 공급사에게 주문을 넣는 마감 시간이 있는데요. 그 마감 시간의 준수율이 75%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4건 중에 한 건은 결국 마감 시간을 넘겨서 발주가 들어갔던 거죠. 이 발주가 늦어지면 센터에는 재고가 늦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손실 위험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동화 프로세스를 그려보았습니다. 마스터 구축부터 산출, 수정, 승인 이 모든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매우 많았어요. 항상 그렇듯이 PM들은 구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순서가 아니라 병목에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전체 프로세스 중 가장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곳. 업무상으로는 뒷단이지만 이 수정, 승인, 발주서 생성하는 단계를 먼저 시스템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MD는 지라라는 툴을 사용해서 요청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그냥 화면에 들어와서 숫자를 고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MD 운영팀은 그 내역을 보고 더 이상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 적지 않고 승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죠. 누가, 언제, 왜 바꿨는지는 이 모든 이력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공급사의 발주 마감 시간에 맞춰서 시스템이 또 알아서 발주서도 만들어줍니다. 앞서 봤던 시스템이 없어서 발생한 이 업무 단절이 플랫폼 안에서 해결된 거죠. 수치적으로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발주를 수정하고 확정하는 데 들어가던 이런 반복적인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75%에 불과하던 발주 마감 시간 준수율은 95%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절되었던 업무가 연결되면서 가장 큰 병목이 해결된 거죠. 다음으로 연산의 한계를 이관계산 자동화에서 해결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2개의 중앙물류기지인 DC와 80개의 P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 이관 요청은 이 DC에서 PPC로 어느 상품을 얼마큼 분배를 할 거냐가 가장 주된 문제인데요. PPC가 80개가 되다 보니 상품이 하나만 추가가 돼도 엑셀 로우수로는 80로우가 추가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 엑셀 로우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엑셀이 물리적으로 계산을 못해서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엑셀을 멈추게 한 주요 로직인 이관 요청 분배 로직을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중앙 창고에 확보해 놓은 당근은 50박스밖에 없는데 지금 총 80개의 PPC에서 필요한 그 당근의 박스는 100박스입니다. 이때 어느 PPC에 당근을 먼저 보내야 가장 잘 분배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장 급한 곳, 즉 지금 당장 품절이 발생한 지점부터 줘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PPC의 현재 재고와 예측되는 판매량이 써 있는데요. PPC A는 아예 재고가 없고 예측 판매량은 18개니까 빨리 재고를 지금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DC에서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주게 되면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품절 위험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느 PPC에 줘야 될까요? 네, PPC B에 재고를 보내줘야 됩니다. 재고가 10개밖에 없는데 예측되는 판매량이 30개이기 때문에 가장 품절 위험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또 한 박스를 받아서 PPC B의 재고가 20개가 되면서 품절 위험도가 어느 정도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박스만 더 보내볼게요. 여전히 PPC B에 보내야 됩니다. 재고가 20개밖에 없는데 여전히 10개가 모자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DC에서 재고를 한 박스를 보내서 드디어 PPC B는 재고를 30개가 확보가 되면서 안정화된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분배 로직을 엑셀로 어떻게 구현할까요? 로우 수가 작고 이게 한두 번이라면 엑셀도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우 수가 늘어날수록 수식도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엑셀이 멈춰버립니다. 결국 저희는 정답을 알면서도 엑셀이 구현 가능한 수준에서 대충 줄 세워가지고 분배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자동화를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과 엑셀은 이 무한 반복을 포기했지만 시스템은 지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무한 랭킹 로직을 그대로 시스템에 구현했습니다. 시스템은 1초 만에 가장 급한 1등을 찾아서 한 박스를 주고 다시 랭킹을 돌려 그 다음 1등에게 한 박스를 줍니다. 이 작업을 재고가 이렇게 0이 될 때까지 수백이고 수천 번이고 반복할 수 있어요. 엑셀의 연산 한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가장 이상적이고 공정한 분배 로직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자동화한 겁니다. 이관 계산 자동화를 통한 성과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담당자는 이제 엑셀을 돌려놓고 기다리는 대신 시스템이 제안한 결과를 보고 더 중요한 판단에 시간을 씁니다. 또한 정교한 재분배 로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대가 이렇게 텅텅 비게 되는 기회 로스를 줄일 수 있었고요. 반대로 또 너무 넘치게 되는 과재고도 방지가 되었습니다. 즉 골고루 분배가 되면서 이 삼성역 주변에서는 당근이 주문이 되고 우리 집 주변에서는 당근이 주문이 안 되는 이런 불상사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지금까지 2년여간의 자동화를 통해서 얻게 된 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수기 업무의 문제점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과다한 업무 시간과 인력 투입,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들, 업무 프로세스상의 단절들, 연산의 한계까지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수요 예측, 권고 발주, 이관 요청의 자동화는 2가지의 성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사람이 수기로 데이터를 다루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 상황들이나 아니면 휴먼 에러들을 최소화해서 더 이상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누군가가 감으로 이게 오를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지표를 정의를 하고 프로덕트 고도화를 해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의 데이터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물류 인바운드 안에서 이 수요 예측이랑 권고 발주, 이관 요청이라는 여러분께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영역을 공유드렸지만 모든 과제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것부터 자동화를 해나갔다는 점인데요.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정해진 시간 때문에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께
저희의 오늘의 이 세션이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